일단 30대면 처지기 시작할 나이이긴 하거든요. 부지런해야 예뻐진다.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뷰티PT 뷰티메이트 송치훈 원장입니다. 리프팅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레이저와 실리프팅. 레이저는 열이 피부 안쪽에 있는 근막을 수축하게 만들고 그 부분들이 타이트해짐으로써 우리가 처져 있는 부분들이 끌어올라가게 하고 표피 부분을 타이트하게 해주면서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잘 받쳐지게끔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레이저인데, 아주 고온을 장기간 했을 때 화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짧게 피부에서 손상이 가지 않는 정도의 열만 가해줄 수 있어서 열은 한계가 있잖아요.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그게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데는 실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녹으면서 피부를 굉장히 두껍게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을 첫 번째 했을 때와 두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 점점 걸리는 부분이 많이 생기므로 훨씬 더 잘 당겨지고 유지기간도 더 유지가 오래 간다. 일단 30대면 이제 처지기 시작할 나이이긴 하거든요. 피부의 탄력이 떨어짐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실리프팅을 했을 때 바꿔주는 부분은 얼굴형을 약간 바꿔줄 수 있는 지방 재배치. 그러니까 이쪽을 보통 심부볼, 볼살 부분이라고 하는데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실끝 코그에 걸어서 이렇게 당겨 올려주면 울퉁불퉁한 형이 윗부분이 채워지면서 좀 계란형으로 바뀌는. 특히 얼굴의 윗부분에 볼살은 없고 아래쪽으로 지방이 좀 많이 모여 있고 얼굴이 좀 긴 형태, 이런 분들은 리프팅을 하러 왔는데 얼굴형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30대, 뭐 20대라고 하더라도 다 해볼 만한 시술입니다. 실이 들어가는 부위에서 걸리는 부분은 위쪽에 지지해주는 고정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당겨 올려주는 지방층이 있는데, 위쪽은 근막에 걸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돼야죠. 쉽게 말하면 옷걸이에 옷을 걸어서 벽에다 걸 때 튼튼한 벽에다 못을 받고 옷을 걸어야지 고정이 안 돼 있는 데다 걸 수는 없잖아요. 걸면 다 무너질 거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지방에 걸어서 지방을 움직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시술을 하면 굉장히 효과도 좋고 유지 기간도 오래 갑니다. 그런데 아래쪽 부분을 근막에 걸어야 된다고 또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근막은 잘 당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방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원리는 위에는 근막, 아래는 지방층,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름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만 대부분 30대에 오시는 분들은 이쪽 지방을 조금 위로 올려서 얼굴형을 약간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요. 5, 60대 노화여에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입가주름, 팔자주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턱 부분이 최소한 4cm 정도를 당겨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한 줄만 가지고 당겨 올렸을 때는 다른 피부가 같이 딸려 올 수가 없죠. 이제 젊은 분들은 한 줄만 해도 약간 그 주변이 탄력이 좋으니까 같이 딸려 오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옆에 피부들이 계속 처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한 간격으로 실을 여러 줄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을 합해서 더 좋은 장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면 각 실의 단점들이 있거든요. 단점들이 만들어내는 부작용들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실루엣 소프트의 그 콜라겐을 형성하고 또 실이 가늘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시술을 하면서 PDO로 만든 야누스 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야누스 실 같은 경우는 코그의 벡터 방향이 나중에 녹아서 끊어지거나 하더라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실루엣 소프트와 야누스 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이제 TLLA와 PDO의 조합으로 돼서 네, 맞습니다.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시술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실리프팅,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스킨 부스터나 리프팅 레이저, 그리고 4번은 보톡스, 이렇게 항상 꾸준히 하시다 보면 실은 녹아서 없어지지만 없어진 그 자리에 콜라겐들이 채워지고 얇은 피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점점 실리프팅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어떤 루틴대로 리프팅을 쭉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하지만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얼굴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게 늙어가는 모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각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거상수술과 실리프팅을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실리프팅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꾸준히 내 얼굴의 탄력을 관리해주는 어떤 관리 차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수술하고 비교해서 영구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큰 변화를 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술을 받으면 꾸준히 하시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시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유지 관리 차원에서 실리프팅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너무 큰 효과나 한꺼번에 많은 효과를 보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내야지,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피부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예쁘게 늙어가는 내 얼굴, 내 피부를 생각하면 실리프팅이 그렇게 뭐 겁나거나 무섭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에게 꾸준히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